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아무튼 제가 많이 뭐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 준 것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또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대표님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하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 독재 정치단합 대책위,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은 무언이 해도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8개월간의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전면 부인을 했네요. 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도 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를 부인했는데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면서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중 국내 송환과 수원지검 압송 과정에만 7, 8시간이 쓰인 만큼 검찰은 남은 시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으로 이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 정치권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면서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검찰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이 많다면서 이 대표가 방탄막을 겹겹이 둘러도 범죄 행위를 은폐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이따가 상황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오늘도 아주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어제 성남FC 후원금 조사 엿새 만에 이 대표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서 악마화의 여념이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거냐고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숱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하게 서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결심이 거의 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라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대표 출마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을 해임한 건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싸늘한 메시지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낸 건데요.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처신을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 본인이 잘 알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해임은 윤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나저나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제가 이제 그 회의 끝나기 직전에 좀 얘기했던 내용인데 윤 대통령의 UAE 관련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란 측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측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외교부도 국가 관계와는 무관하다면서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이제 순방 리스크가 또 불거졌다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얘기를 또 이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지금 국초특위 열리고 있죠. 네, 지금 보고 계속 있는 진행 거죠? 중입니다. 네,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요. 네. 네. 자, 속보 반영해 가면서 저희가 가는 걸로 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의 주제는 뭡니까?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 의원 여러분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 마스크를 벗으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쓰고 다니실 건가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분들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된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아크 부대 방문 일정 중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죠. 정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이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의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UAE 적은 이란, 유종엠이 머지않았다. 사고 또 사고, 뒤늦게 중단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정의 독파원 울체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등장하죠. 윤 대통령은 3박 4일의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했는데요. 하지만 저 울체커는 아랍에미리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혹시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강조하려다가 그런 건 아닐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란은 이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외교적이지 않다 직격탄 날렸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답변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 이와 관련해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란 국영통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들썸, 간섭 또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외교부는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냈다고 다정의 중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이란의 공개 유감 표명,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외국인 희생자 5명이 이란 국적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란 외무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의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양국 사이엔 석유 대금 70억 달러 동결이라는 뇌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 국내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는 한국에 동결된 금융자산에 이란이 접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 70억 달러 외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2018년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이 매우 활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란을 이러한 말로 자극하면 앞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풀렸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실과 멀다는 지적이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두 나라, 물론 겉으로 보기엔 사이가 나빠 보입니다. 2016년 외교 관계의 급을 낮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경제적 동생 관계입니다. 외교부가 펴낸 자료를 봐도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제수출 시장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말부터는 외교 차원에서도 해빙 분위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 야당에선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기 충분한 이분법적 외교 인식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국민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실용적 국익 외교의 관점으로 대통령은 그 언행을 무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의 관계까지도 생각했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옵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왜 굳이 적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인지,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 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이란제 드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제 장차 북한과 이란의 더 공관 협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려해준 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확정했고요. 총 4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떠나면서 표방한 경제외교 역량 보여줬다는 평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의 발언 하나에 성과가 빗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미국 방문 때도 있었죠. 당시에는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사담이었다고 해도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한 공식 발언입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가 납포되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이러면 큰 돈 들어갑니다. 네, 큰 돈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발언을 그냥 하셔야 될까?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우리 테헤란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네요. 네, 두 번째 픽은 유종혜미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오늘로 55일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오후 4시부터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여야 쟁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다 이상민 장관 등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잘못이 있었는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얘기를 변기하자. 근데 이상민의 이자가만 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죠. 네, 쉽게 풀어드리면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거기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도 보고서에 함께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도 특수본수사에서도 밝혀진 책임이 없는데 왜 명시를 하느냐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야3당에서 주장한 특검이나 독립조사기구, 여기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때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별조사위원회니 여러 가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니 했지만 돈만 썼지 사실상 더 추가로 밝혀낸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를 볼 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정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안 되면 야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이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고발 여부를 두고 지금 여야 국조특위위원 3개 맞붙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망언부터 해서 이 위증을 한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산 소방서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책임 회피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의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또 예년과 비교해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중대본을 꾸리는 것은 총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망언들을 일삼았습니다. 네, 국정조사, 조사에서 끝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관련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도 16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의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돼 있고요. 정부나 해당 기관은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이 법 1항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채택기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국회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정조사 보고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이번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특이사항은 다정의 중간에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머지 않았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본격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보자문 전문가 그룹이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오후 4시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정기석 위원장, 앞서 조정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여건이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면 치더라도 그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기분 좋게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정 위원장 말대로라면 설 연휴가 지나서 이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대본은 오늘 자문위가 내놓을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기를 확정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사고 또 사고입니다. 네팔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던 5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우리 외교당국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A씨는 가이드 없이 홀로 등산하다가 고산병으로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또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는요. 어제 다정회 때 전해드린 데 이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죠.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서 공식 신원 확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픽은 뒤늦게 중단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C백화점 야탑점. 어제 2층 천장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영업을 이어가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뒤늦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성남시도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이 낡아서 이 천장 석고보드에 균열이 생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유언을 체커가 밟지 않은 사이에 제가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상황을 좀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속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를 언급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유족들이 좀 오열하는 이제 그런 좀 일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여러 관련한 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속보는 좀 더 챙겨봐요. 예. 네. 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순방 행보를 놓고서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네, 일단 먼저 김 여사가 아랍에미리트 일정 동안 보여준 행보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거의 모든 일정을 윤 대통령과 함께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도 지금은 함께 동행을 하는 일정들인데요. 지난 동남아 순방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또 단독 일정들도 여러 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대통령궁에서 문화청소년부 장관을 따로 만났고요. 또 모하메드 대통령의 어머니인 파티마 여사가 초청한 만찬에도 참석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앞서 조용한 행보를 표방한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두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윤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이 나왔던 일정이죠. 아크부대 방문에 김 여사가 동행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짝 웃는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여사가 군복을 입은 것을 두고도 영부인이 입는 걸 본 적이 없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김정숙 여사도 같은 무대를 방문했을 때 군복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야 3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수진 의원 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 유한을 체크가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도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발언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현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잇따른 관련 발언,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이 한일 지도자 모두 이제 관련 현안 문제 해결, 이 한일 관계 개선의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시다 총리도 이 윤 대통령과 같은 생각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피해자, 이 관련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해법을 마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의 있는 호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정부 차원의 최종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일본 가해기업의 기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구상권 포기까지 희망하는 걸로 알려져서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유한을 체크보고 속보를 챙기라고 했는데 근데 속보가 눈에 보이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이제 야 3당이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발제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건이었잖아요. 야 3당이 이상민 장관 또 윤익은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서 위증 고발하는 것을 의결했다는 그런 속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제 고발건도 함께 처리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UAE에 적은 이란 발언 파장, 또 불거진 순방 리스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태국에서 송환됐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검찰에 체포가 됐고요. 내려서는 수원지검으로 바로 압송이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재명 대표는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오늘 출석 여부에 말을 아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에 대거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팬들이 정말 많이 공항에 나와 있잖아. 그렇지, 공항 안에도 그래서 그때 있지.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하고 엄청 멋있게 하고 이제 공항 패션이 또 화제가 되니까 막 선글라스 멋있게 끼고 코트 막 검정색 막 롱코트 입고 부츠 신고 이렇게 이제 막 인사하고 막 땡큐, I love you 하면서 갔어. 네, 인기 연예인의 척도 중 하나죠.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룩을 연출하는 게 관건인데요. 국회 상황실에서는 이 인기 연예인은 아니지만 가장 화제가 되는 뉴스 인물을 다루고는 하죠. 오늘 오전 태국에서 송환된 화제의 인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오늘 기자들이 잔뜩 둘러쌌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의 공항 패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 구속된 거에 대해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김치 먹고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지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네, 8개월간의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 황제 도피 의혹을 정면 반박했죠. 본인의 주장을 증명한 걸까요? 지금 이 헤어스타일 다듬지 못한 이 곱슬한 장발의 모습입니다. 과거 프로필 사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사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머리도 약간 옷차림의 느낌도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공항에서는 좀 비행기를 타면 춥죠. 이 가벼운 바람막이를 걸쳤는데 가방 없이 달랑 손에 든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요 책인데요.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사실 고려에서는 변방의 무사일 뿐이었죠. 책 뒷면에는 이렇게 46살의 이성계, 역성혁명을 꿈꾸기 시작하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1380년에 황산대첩을 다뤘다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이성계는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계가 누구를 뜻하는지, 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둔 김 전 회장 본인인지 아니면 비주류 출신으로 대선에 도전했던 특정 후보를 뜻하는지는 이 정회원님들의 해석에 맡기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이 앞으로 할 진술에 힌트가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은 비자금 관련 의혹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모두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회사에 전환처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어졌어? 마치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전학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도 연락한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죠.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 말도 못 알아보고. 나도 올라가겠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못 잃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말들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김 전 회장이 앞서 진행했던 이 KBS와의 인터뷰, 범죄자들이 보내는 말 맞추기 신호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네, 김 전 회장과 검찰과의 신경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일단 자금의 흐름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자금 관련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그룹의 재경 총괄본부장이 지금 태국에서 붙잡혔지만 정식 재판에 돌입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전 회장이 체포가 되자마자 전격 귀국한 대신에 앞서 귀국 의사를 밝혔던 김모 본부장은 입장을 번복한 셈인데요. 결국 김 전 회장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금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재경 총괄본부장, 이분은 아직 남았잖아요. 네. 원래 귀국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아마 뭐 김성태 회장의 압력이라고 그렇겠죠. 추정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검찰과 일종의 이제 거래나 딜을 하는 카드로 남겨둔 게 아닌가. 네, 앞서 한 장관의 발언 보셨지만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이죠. 체포된 김 전 회장의 전격적인 입국, 기획 입국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지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수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다, 이런 점을 들면서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수사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무게도 분명히 있지만요. 여당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장동 의혹을 토착 비리 의혹으로 규정을 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이 프레임을 그대로 복붙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 있었던 지역토착 비리 사건들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수사받던 분이 나중에 우연히 당대표가 되었다는 그런 식의 특수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이걸 그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를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끓고 있던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딴 발언으로 마치 기름을 부은 듯 했는데요. 한 장관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발언들, 이 장관 발언치고는 좀 가볍다. 그럴 거면 그만두라 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지망생의 처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토착비리 범죄 뭐 이런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너무 가벼워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이런 말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도 없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이러면서 융단 폭격을 했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네, 검찰에 직접 달려간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당 원내대표단 그리고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소속원들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으로 또다시 소환 통보한 점에 대해서 집중 항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수막의 내건 구호를 살펴보시면 이 대표가 아니라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피켓을 보시면 증거인멸 처벌하라라는 손피켓도 보이시죠?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좀 비교를 해보면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 독재에 대한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가 조작 진상조사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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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다 보인다! 증거인멸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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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전 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연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네, 이런 모습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 당의 대응이 분리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는 좀 다른 방향이죠. 비명계인 박영선 전 장관은 당내 율사들이 나서서 이 대표의 수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구분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율사들과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똘똘 뭉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단일 대어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나머지 이런 사안들은 정치적 탄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네, 공격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 당 지도부 또 친명계 의원들과는 달리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나와주세요. 대변인님.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김성태 회장 귀국길에 대해서 좀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당내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출석을 통보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뻔하니 출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부터요. 지난번처럼 당당하게 출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 또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출석을 하되 이 대표 홀로 고독하게 출석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분분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점의 문제지만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또 출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검찰이 이렇게 건건히 소환을 하면서 수사를 길게 끌고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에게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 책임이 뭐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가자.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은 48시간 내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아마도 내일쯤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전에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낼지도 주목이 됩니다. 모두 저희 다정회에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2성계 책 들고 귀국한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몰라. 한동훈 장관 중범죄자들의 말 맞추기 신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송환이 됐고요. 검찰이 지금 뭐 시한도 있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50분에 김 전 회장이 비행기를 타는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국적기를 우리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48시간 이내인 모레 새벽 같은 시간 전까지는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김 전 회장은 배임 혐의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대북 송금도 하고 변호사비 대납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제 자금 흐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김 전 회장은 돌아왔지만 금고직이라고 통하는 김모 쌍방울 그룹 재정총괄본부장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모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동생의 남편, 즉 매제이기도 한데요. 김 전 회장보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태국에서 검거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걸 번복하고 현재는 태국에 남아서 불법 체류 관련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송환 시점은 6개월,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귀국 의사를 번복한 데는 김 전 회장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김 전 회장은 어떻게 이제 연락을 하느냐 반문을 했고요. 귀국을 안 하고 있는 건 그쪽 사정이다. 언제 들어올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환 통보를 받았잖아요.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검찰이 이 두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일단 검찰은 설 연휴 뒤인 27일에 소환할 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30일 또 2월 2일도 염두에 두고 조율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10일 조사 때는 이 대표가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의 경우에는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요.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이틀 혹은 2차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은 앞서 조사를 받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결과와 합쳐서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남FC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방어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업무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는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의 혐의를 방어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쓰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 대검으로 갔죠? 대검 앞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이랑 그다음에 대선 때 불거졌던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이었던 김웅 의원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범야권이죠. 범여권 측 주요 인물의 고발을 해줄 것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수사를 앞두고 검찰이 컴퓨터를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죠. 이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다른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장은 이 참사의 재난 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이재명 수사만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이런 사람은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내려놓고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껌껌이 불러갖고 서가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편파 수사가 있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간다. 아주 개판이다.
네. 자,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지 말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체포동의안이 당장 국회로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의 고심이 커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 통보에 일일이 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어제 당 지도부회의에선 참석자들 대부분이 불출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출석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수사 과정 자체에 협조하지 않긴 어려울 거란 겁니다. 네, 이후에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죠. 이 경우에는 방탄 프레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이 김종민 의원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마냥 부결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이게 시퍼렇게 지금 다 쳐다보고 이거 감시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거 방어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다. 그럼 민주당이 이게 나만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전화번호도 몰라 한동훈 말 맞추기 신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핫팩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핫팩의 온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별건 없고요. 아주 쉬운데요. 뜨거울 때 천 같은 물건으로 감싸면 된다고 합니다. 핫팩도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핫팩 속에 있는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열이 나는 건데 천으로 감싸주면 열이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핫팩 꺼내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냥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따뜻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 마스크 벗으실 건가요? 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SHIN님, 중국 말고 마스크 강요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GLAS님, 제발 공연장 같이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은 풀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더 늦게 단계적으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윤민님, 실내 마스크 해제 시 장소에 따라서 쓰고 벗고를 결정할 겁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성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은 쓰고 필요 없으면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식당이나 커피 마실 때 다 벗기 때문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방송 보시면서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친윤 반장,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힌 나경원 전 의원이 세운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과는 확실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해임도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정보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거란 주장을 폈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금 전 반박을 하는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보수의 뿌리라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했죠. 오늘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사실상 당권 도전의 뜻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출마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그 묘지를 참배하러 가지는 않죠. 대구가 이제 보수의 본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출마 수순이 아닐까. 나 전 의원 측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혹여나 누가 될까 고심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설 연휴하고 이제 귀국 날짜하고 맞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용산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보면 뭐 자꾸 뭔가를 협상하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정부직은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할 일은 당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거의 외통수예요. 이미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도 계속 뭐 간본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대통령을 언급하며 간을 본다라 나 전 의원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윤까진 아니더라도 멀윤으론 남아야 전당대회에서 승산이 있겠죠. 나 전 의원께서 출마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은 계속 표현할 수뿐이 없지 않을까. 애정은 그것이 계속 표현할 것이다. 예. 당원들의 그 선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반윤 우두머리라는 딱지 붙이기에 발끈하고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반윤 우두머리요? 저는 사실은 뭐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비주류인 반윤이냐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정치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정치 인생 내내 주류이거나 주류 호소인이었지 한 번도 이제 비주류에 서거나 비주류를 자처한 적이 없어요. 나 전 의원이 애써봤자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으로 이미 눈밖에 났다는 지적도 있죠. 나 전 의원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마에 나섰습니다. 해임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일부 참모들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듯 싶습니다.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나 전 의원 반윤핵관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윤 우두머리라는 벼로를 붙여준 장제원 의원을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반장연대론을 띄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스탐한 정치 후배 아닙니까? 나경원 전 대표에 비하면 들어온 거라든가 위상이야 지금 장제원 의원의 독보적인 위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반장연대가 새로 결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을 반대하는 모임. 제2의 진박 간별사 아니냐? 역으로 딱지를 붙이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반장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장제원 의원이 해도 너무 나갔다. 이런 당내 분위기나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정진석 위원장이 좀 자중해라는 메시지를 냈겠어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결과적으로 키워주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굳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김찍장, 김기현 찍으면 장제원이 된다. 안철수 의원 측도 거들고 나섰죠.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 김장연대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김기현 후보를 찍으면 장제원 의원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장 의원을 향한 공세의 불똥, 김기현 의원에게 고스란히 튀었는데요. 좀 장제원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약간의 좀 불편한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 김 의원, 김장연대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5월까진 간다던 김장김치.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걸까요? 벌써 쉬었나 봅니다.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뭐 3월 되면 줄 텐데요. 김치를 잘 숙성시켜주고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께서 이미 김치 냉장고 사놓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1월도 채 지내기 전에 쉰 김장김치. 그렇다고 버릴 순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철지는 김장연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와서 숨기고 싶으신가 봅니다. 근데 숨긴다고 숨겨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지 않아도 같은 친윤계에서조차 누가 배추냐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죠. 김장연대 하니까 누가 배추냐. 그러니까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나다. 어대현을 외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에 대한 선전을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상승한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29.2%가 당대표로 김 의원을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아직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기엔 조금 부족한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결선 투표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분이 지금 상위 여론조사 보면 상위 이제 3등까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더 확장성이 있나 이게 아마 당 대표를 결정짓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같아요. 1차 투표에서는 제가 봐도 김기현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워낙 조직력이 세니까. 근데 이게 딱 2명이 치르는 결선 투표의 결과는 누가 이길지 저는 당체 모르겠어요. 전에 지금 선거 구도를 보면 완전 친윤이라고 공인된 후보 1명과 다수의 그렇지 않은 후보들의 구도거든요. 표의 확장성, 지금까진 김나안 3인방 가운데 안 의원이 가장 앞선 듯 싶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둘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시민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수도권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리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 중도와 2030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느슨하게라도 서로 손을 잡는다면 김 의원 입장에선 결선 투표에서 더 힘들어지겠죠. 이미 수도권 연대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과 호남이 어느 정도 구도가 짜여져 있고 결국은 승부는 수도권에서 납니다. 수도권 연대, 다시 말해 반김 연대론에 김 의원은 짐짓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반 김기현 연대에 나오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실히 1등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기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속마음도 같을까요? 정치권에선 친윤계에서 반김연대 핵심 고리인 나 전 의원의 출마를 결사적으로 막을 거란 전망도 있죠. 설령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다. 언론에 슬쩍 흘려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스크래치 상처가 나면서 결국 김기현 후보를 못 이기고 상처뿐인 패배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정치인으로서 부자격이에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검증의 내용을 당내 선거판에 활용한다. 그거를 뭐 언론에 흘려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공작 정치고 정치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나경원 의원이 꺼려하고 우려하는 대목이 저거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도해서 정치 공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친윤에서 반윤, 진윤에서 멀윤까지 당권 경쟁이 이른바 윤심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본질은 이거잖아요. 지금 여당의 대표로서 내가 뭘 할 거다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알거든, 내가 누구랑 친하거든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대충 사기꾼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죠.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렸다. 이렇게 발언했죠. 네, 연일 이제 기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마음의 결심 거의 서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언제 어떤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라면서 총선 승리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 대표의 덕목으로는 국민의 뜻을 이간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역전을 당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가 좋다고 출마하고 안 좋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과연 전당대회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당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가 근본적인 고민의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명분 있는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 아까 이제 유정아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당대표의 덕목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는 걸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꼽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본인의 해임도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고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을 거다라는 게 또 나 전 의원의 이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친윤계에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는 거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이 박수영 의원이 대통령을 향한 내부 총질이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여긴 말이라면서 이 나 전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당을 흔드는 것이 과연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이 주장하듯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짓인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나 전 의원의 주장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실장까지 입장문을 내고 참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친윤계에 이어서 대통령실도 나경원 전 의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나 전 의원 때리기가 오히려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죠. 그렇습니다. 조멘토가 발제해서 좀 전했지만요. 지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결선 투표제가 이번에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구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가 나 전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의 반발심이 커지면서 안철수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안 의원, 나 의원과 달리 현재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기 때문에 결선에 가면 나 전 의원의 표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결선 투표를 가정한 1대1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김 의원을 꺾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응답자의 60%가 안 의원에게 쏠린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김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1.6%에 그쳤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안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오른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로는 국민의힘이 다음 달 10일쯤에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장동혁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대변인이 전한 내용인데요. 다음 달 10일쯤까지 컷오프를 마친 뒤에 13일쯤부터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컷오프 방식은 오는 26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9일 1, 2 후보 간의 양자 토론회를 거쳐서 10일과 11일 이틀간 온라인과 ARS로 결선 투표를 치른 뒤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바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친윤 반장 정면 돌파, 쉰김치 된 장제원,
김기현 철 지났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적극적인 SNS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친윤 대 비윤의 구도로 흘러가면서 친윤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한때 당내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등 돌린 김기현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활동을 재개했죠. 이 친윤계를 향해서 특유의 공격력을 거침없이 발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전 대표의 워딩을 이 너튜브 형식을 빌려 이 5개의 클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클립, 윤핵관 착각 오히려 좋아 흐흐부터 바로 추민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 들어온 당원들의 구성안 그리고 그들의 뭐 의견, 그들의 뭐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들을 저들이 아직 모를 거다. 윤핵관들이 모를 거다. 그들의 성향이 그냥 무조건 그래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지 그래 윤핵관들 잘하고 있어 이런 성향은 아닐 거다. 이 전 대표 이 보수 진영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게 먼저 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100% 투표로 진행이 되죠. 윤핵관들은 바뀐 룰이 이 친윤 주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이 결코 윤핵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점친 겁니다. 저한테 표현이 아마 윤핵관들이 까무러칠 거다. 자기네들 생각과는 당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 전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직후까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28만 명에서 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징계 사태로 다시 75만 명 정도로 줄었다가 지난해 말 기준 다시 79만 명 선까지 반등했다고 합니다. 일부가 탈당하긴 했지만 이 전 대표의 재임 기간 신규 가입한 당원들이 이 기존 당원들의 숫자를 훌쩍 뛰어넘은 셈인데요. 이 전 대표는 이들의 성향이 친윤 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때 들어온 사람들이 한 40만 명 되는데 그때는 뭐 대선이었기 때문에 또 각 캠프에서도 막 대규모로 당원 모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 가면은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사실상 친윤계 단일 주자죠. 김기현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김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아니 원내대표 맡아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지휘하면서 이겼잖아요. 윤석열 대표는 사고 쳤죠. 대선 과정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사고를 쳤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를 완전히 질 뻔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고 쳤어요. 이 전 대표 방금 이 발언은 참기 어려웠나 봅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두 번째 클립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대선을 질 뻔했다면서 본인이 지휘했다고 하시면 이건 무슨 난센스입니까? 대선 1등 공신 여론조사에서 어디 계십니까? 윤핵관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지방선거는 제가 예우상 시켜드린 공동선대위원장 하신 거 아닙니까? 입 씻는 것을 넘어서서 뒤통수까지 가지는 말자고요. 윤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의 국민 34.8%, 이준석, 윤핵관은 4.7%라는 제목의 한 여론조사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죠. 김 의원의 기여도는 바로 여기 이 윤핵관에 속한 거 아니냐면서 비꼰 건데요. 난센스, 뒤통수 등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 때 당 지도부에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었죠. 당시 비교적 손발이 잘 맞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오늘 따릉이 타고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원래 그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요. 킥보드가 각종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따릉이로 바꿔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편인이 딱 따릉이 타고 백팩 메고 나오니까 딱 어울려. 예, 아이고. 굉장히 당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예. 이때 쌓은 유대감 덕분일까요?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도 이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곤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른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선용이라고 표현하죠.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전 대표도 물러나고 난 이후에도 김 의원을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해 말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손을 잡고 이 김장연대를 형성을 했죠. 이때부터 김 의원에 대한 신뢰가 깨진 듯합니다. 이제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새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됐는데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북 캐비 유저인 이 전 대표 한 번의 반격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 의원에게 후속 2연타를 날렸는데요. 이 세 번째 클립 N성간호 쌍시옷 이거 기억 배틀입니다. 얼핏 봐서는 좀 외계어 같기도 한 게시글인데요. 김기현 이번 전대는 어대현 김장연대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올린 글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요. 먼저 N성간호는 이 삼성간호의 확장판인 것 같은데요. 이 삼성간호의 표면적 의미는 성을 셋 가진 종놈입니다. 이 삼국지 인물 여포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여포가 이 정원과 동탁 등이 양아버지를 여러 배신한 점을 가리킨 겁니다. 삼성간호는 사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에도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표현은 사자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쓰였던 삼성간호보다도 훨씬 더 근본이 없는 용어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위기를 맞았던 원인으로 장 의원을 꼽았죠. 이 삼성간호 같은 장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 2017년 이 3명의 대선 주자를 지지했던 이력을 거론하면서 이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꼬집은 건데요.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반기문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젊음의 힘으로 유승민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자고!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N성간호란 표현은 이 N개의 성을 가진 종놈이란 뜻일 텐데요. 삼성간호로 지목한 장제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 당권을 위해 자신과 신의를 저버린 김기현 의원까지 김장연대 둘 모두를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쌍시옷 디귿 기억 배틀. 이 쌍시옷 디귿 기억은 이 뺨의 비속어인데요. 김장연대를 통해 윤심을 얻으려던 김 의원도 최근 장 의원의 거친 발언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죠. 이 쌍시옷 디귿 기억 배틀은 결국 이 둘의 엇박자를 가리킨 듯한데요. 김장독이 깨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비꼰 셈입니다.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그런 용어는 잘 안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클립은 곽상도 감쌀 땐 언제고인데요.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곽상도 전 의원을 감싼 점도 들춰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곽 전 의원이 하천대유 50억 클럽에 연루됐을 때 김 의원이 보였던 태도를 짚은 건데요.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조치하지 않으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입장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 의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이죠. 그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냐며 김 의원을 깎아내렸는데요. 곽상도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곽상도 의원이 억울한 것 같으니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던 분이 있었죠. 그 판단력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가만히 있는 사람 때려서 왜 일을 시작합니까? 마지막 클립은 충무공 때문에 임진왜란 질 뻔인데요.
이제 친이준석계인 김웅 의원도 측면 지원에 나섰죠. 이제 그 이준석 때문에 선거 질 뻔했다라는 말은 이 충무공 때문에 임진왜란 질 뻔했다라는 말과 같다라면서 이 전 대표를 옹호한 건데요. 이 대선에서의 이 전 대표의 활약을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전공에 빗댄 겁니다. 김기현 의원을 함께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총선 때 당신 같으면 이준석에게 지원해달라고 하지 윤심 원툴인 구태들에게 지원해달라고 하겠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 대표 관련 5개의 클립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 친윤대 비윤 구도로 전개되면서 이 전 대표도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왠지 이 전당대회 막판까지 적극적인 장외전을 펼칠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이 전 대표의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 나온 속보는 이제 그 속보는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성태 전 회장도 오늘 전화번호도 모른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근데 이제 무슨 정확한 근거를 댄 건 아니고요. 무슨 자료를 댄 건 아니고 아무튼 본인이 재직할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나오는 더 속보가 있으면요. 저희가 내일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원포인트 개헌 등 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죠. 이정미 대표도 오늘 여기에 부응했습니다. 일단 그중에서도 결선투표제부터 합의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권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는데 이를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입한다면 합의하지 못할 건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입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원한 지역주의와 승자 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 여당과 민주당을 모두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안전운임제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 이 세 가지를 노동 존중 3대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추고 화물 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 정부의 태행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제1야당의 책임 정치를 촉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재창당 작업은 8, 9월쯤 마무리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